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족의 주식시장 긴급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볼 건데요. 2022년 1분기에 바닥을 잡을 수 있을까? 1월 달에 대폭락이 있었죠.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폭락장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슈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조기 긴축 이슈,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 국제유가 급등, 원자재 급등, 전 세계 농산물 초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와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언제쯤에 바닥을 체크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바닥을 예측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지수를 예측하거나 그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 예측이 가능하다면은 선물 매매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지수를 함부로 예측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쌍바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지수가 W자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W자 반등이라는 것은 사실 이쪽 2590 라인으로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락을 하는데 이 비슷한 구간에서 바닥을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등이 나와주는데 이제 보통 꼭지를 이제 저항점이라 그러는데 현재 지수의 저항은 여기가 1차 저항, 2차 저항, 3차 저항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W 반등이 나온다는 소리는 여기 한번 바닥을 비슷한 지점에서 한번 찍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직전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직전 저항 돌파해주고 이렇게 3천선 라인까지 회복하는 걸 이제 W자 반등이라고 그래요. 이제 기술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 이게 나와주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3월 달에 한 번 더 바닥을 찍을 수가 있다. 물론 이 2500 라인이 바닥이라고 결과를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되고 240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항상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과 작년 12월 달만 해도 떨어져 봐야 2700까지 떨어지겠지 했지만은 259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함부로 예측하지 마시고 쌍바닥 라인이 3월달에 나오는지.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거가 끝나야 되고요. 선거가 끝나야 이제 정부 주도하에 정책 수혜주들이 나오기 때문에 활발한 거래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3월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상이 좀 나와주고 있죠. 3월달에 조기금리 인상과 FOMC가 나오고요. 그때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때 시장이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시장이 외인이 순매수를 해주는지 현재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순매수 전환해줄 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하방 지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2월 달은 변동성이 큰 박스권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3월 달에 W자 쌍바닥이 나오는지 봐주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하락 추세면은 관망을 하셔야 되고요. 국내는 선거가 끝나야 되고 3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외인의 포지션을 보고 우리가 한번 하방 지지 여부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진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전쟁 위기가 나오면은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자재 이슈가 더 나오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불안한 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냐. 이거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하락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이 서강 국가들의 갈등 때문이죠. 그게 일단 진정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전후에 한번 시장이 출렁일 수가 있어요. 한번 이제 좀 약간 겁을 먹은 투자들이 좀 약간 돈을 좀 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외인이 됐든, 연기금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개인 투자 됐든, 한번 겁을 먹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관망을 하시고요. 그리고 환율과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더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120달러를 넘을 수가 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1230원. 1230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고요. 1230원을 넘게 되면은 그것 또한
우리나라 폭락장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전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주의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단타 포지션을 잡으셔야 되고요. 시장이 나쁘다면은 기존에 뭐 단타를 쳤던 간에 뭐를 했던 간에 칼 손질을 해서 현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매매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런저런 이슈들을 파악을 하고 아주 천천히 바닥일 때만 종목들을 천천히 모아가고 나머지 비중은 전부 다 단기 매매만 해가지고 현금 회전율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이번 연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뭐 스윙 투자라는 것은 이제 분기 투자를 말하는 건데 스윙 투자 하지 마시고 차라리 스윙 투자를 할 거면은 아예 그냥 농사 지을 정도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리스크 관리 좋겠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삼성전자 카카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단기 포지션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초장기 우량 투자인데 이건 제가 작년 여름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크게 모아갈 때가 매수 타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크게 모아갈 때는 매도 타점이고요. 외국계 기관들, 그걸 이제 외국인이라고 부르는데 외국계 기관들이 이 삼성전자를 크게 모아갈 때 그때가 삼성전자가 이제 매수 타점, 개인들이 많이 모아갈 때는 매도 타점이다.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고 비중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우량주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 1등 우량주죠. 지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수 영향도 받는데 이번에 오너 리스크가 있었죠. 오너 리스크가 있을 때까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라인에서 거의 삼성전자에 나오죠. 2022년 증시 저점 노림 위주로 보이고 수급 투자하라.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이제 우리 현재가를 보면은 이 투자자 추이를 보면요,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매도하고 있죠.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과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 차이가 크죠. 12월 달 초에는 외국인이 크게 모아갈 때는 8만 원까지 가고 개인들이 다시 크게 모아갈 때는 7만 원 라인까지 내려간다. 이게 지금 지난 1년 동안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W자 반등이 나와줘야 되고 오너 리스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 여기 12만원, 11만 7천원 지지선이 깨지고 나서 바닥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떨어지는 칼날, 그런 우하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다리셔야 됩니다. W자 반등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비중 관리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카카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모아가기 좀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지금같이 떨어질 때는 절대로 모아가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랑 좀 다르게 카카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모아가면 안 되고 오너 리스크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게 중요하겠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유망한 업종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연도에 빅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업종이 중요해요. 저는 그거를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은 이제 대표적으로 인포뱅크 같은 종목이 있고 모트레스 같은 종목이 있는데 되게 많습니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써놨던 텍스트고요. 일단은 자율주행은 왜 보냐? 이번 연도에 좀 이벤트가 많습니다. 레벨 테스트 같은 게 있고 테슬라, 애플카 자율주행 이슈도 나오고요. 우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이벤트성으로 보고 단기 투자를 하거나 중기 투자를 하면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의, 우리 금융지주라든지 희비 금융이라든지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여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모아가시라, 적금 놓는다 생각하고 금융주를 계속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도 중장기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가 중장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고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이벤트가 있는 업종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농업 시대가 되면서 농사 관련 업종도 미국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대동,
농기계 관련주죠. 벌써부터 이제 움직임이 좀 좋은데, 이런 대동이라든지, 뭐, TIM이라든지, 이런 농기계 업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당히 이점이 될 수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방송할 때, 분석을 할 때, 드렸던 그런 테스트들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기 같은 경우도 뭐 자율주행 이슈가 붙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똑같은 업종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산업 쪽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AP위성이라든지, 하나에어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우주산업 같은 경우도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단기 중기로 볼 수가 있겠다. 아까 보여드렸던 농기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로 보시는 게 맞고요. 우주산업은 이제 방산으로 들어가고 미사일 들어가고 위성 이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또 이벤트가 또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될 수가 있겠고요. 이미 뭐 미사일 같은 경우라든지 뭐 위성이라든지 사드 같은 경우 이슈도 또 나오고 있는데 딱히 사드 관련주는 아니고요. 이 우주가는 같은 경우는 사드 관련주는 아닌데 우리나라 미사일 제한이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해제가 되었던 그런 빅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상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주산업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단기로는 섹터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매 분기 실적 시즌 때 우리 좀 약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좀 볼 수가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거는 시즌 투자예요. 시즌 투자라는 것은 실적 시즌 전후 때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 공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4분기 실적 발표, 2월, 3월달이 4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이죠. 그런 식으로. 그럴 때만 미리 사고.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기 거의 뭐 2주, 3주 전쯤에 그때쯤에 살살 좀 관심을 가지고 실적 발표 막바지에 들었거나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올랐을 때 좀 빨리 팔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반도체 이런 식으로 DB하이텍, 한미반도체, 테스나, 에스파이닉스 이런 식으로 시즌 투자 매 분기 실적 시즌 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섹터를 단기적으로 노리는 것이 섹터 순환이 빠른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시즌적으로 봤을 때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그때만 이제 먹고 빠지는 거죠. 사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장기 투자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박스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박스권을 만들고 굴곡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초보 투자자분들은 반도체 투자했다가 손실 보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지난 2년 동안에는 2차 전지를 투자하는 게 정답이었고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 시즌 때만 단기적으로 노리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일단 선거가 끝나야 됩니다. 선거가 끝나면은 이 정부에서 이 차기 정부죠. 우선순위로 나오는 그런 정보 정책 수혜 업종을 발굴해서 이 발굴할 때 좀 팁을 드리자면은 단기 투자도 가능하고 장기 투자도 가능한 이게 모두 공략 가능한 기업 위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제 분석상으로는 이번 시즌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먹거리가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수가 다시 한번 코스피 3000 이상을 가지 않겠느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을 다들 파이팅 하시고 이번에 제가 진단 내어드린 이런 시장 분석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로만 삼아 주시기 바래요. 고맙습니다.